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는 시드 배정을 받은 강자들이 축으로 나서는 경주도 있겠고요. 강자 자체가 조금 불안한 그런 경주들도 있습니다. 쌍승익 역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주들이 즐비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는 10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광명 우스급 6경주 1번 고종현이가 북승식 축으로 안정감이 있는 경주입니다. 한데 1번 고종현 선수 연이틀 동안 계속해서 막판에 종속이 좀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컨디션 좋은 2번 임규태라든가 5번 전용조 워낙 일발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이 만약 축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긴거리 승부를 감행한다면 2번이 됐든 5번이 됐든 상호에 따른 또 3번 상거리 선수까지 이러한 선수들이 역전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쌍승식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조금 과감한 전략이 좀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승철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번 경주는 중배당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인 중배당 공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 약간의 배당 가능성이 opo는 경주입니다. 7번 신우삼이가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언제 그렇듯 7번 신우삼 선수는 전형적인 취입형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7번 신우삼이가 저치기 승부를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종속이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판에 역전의 덜미를 또 잡힐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배당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난스키전 이번 경주는 7번 신우삼이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변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뚜렷한 선행형 강자가 출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기습에 나선 선수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강자로 나서고 있는 7번 신우선 선수는 인지도 앞서고 있는 6번 최동현 선수라든지 3번 김두키 선수를 이식하는 경주 중에 나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6번과 3번의 금주 시속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김현호 선수 충분히 기습에 의한 배당 가능성 터뜨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번이 최근 낙차 이후에 고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방 저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금요 경주에서도 선행승부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감 발휘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금일 적절한 시점에서만 내선 정확히 나간다면은 강자들 충분히 날릴 수도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선행도 가능하지만 6번 최동현 선수와의 공조가 가능하죠. 6번 최동현이가 2번 김현우를 달고 기습에 나선다면 어차피 막판에 종속이 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6번 최동현도 길게 가면 잡힙니다. 그래서 2번이 6번을 활용해서 역전에 나서면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8경주와 9경주는 그래도 강자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먼저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7번 선수가 결정하면서 6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동안 전일 좀 아쉬웠죠. 편성 운이 좀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안이 아쉽게 계속해서 특별승부의 기회 살려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편성에 이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인데 문제는 후차권이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고만고만한 마크형 선수들이 6번만 바라보고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배당판도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여동안이 어떤 마음을 갖고 누굴 챙겨 나가느냐에 따라서 후차권에서 선수들의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면 마크력 좀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창이라든지 송승현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장용진도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차권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기자님이나 저나 압축을 한번 현장에서 흐름 보고 나서 1번에 때릴지 2번에 때릴지 3번에 주력할지를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방 강력하게 권해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9경주입니다. 손동진이 편성 2점 받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손동진 입장에서는 빠르게 나갈 선수도 있어요. 권정국 몰고 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것 같은데 권정국의 시속이 꺼지면 넘어선다면 아무래도 정춘호가 훈미권 따라 들어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전일 권정국이 승부거리 재다가 배당 필름이 제공했습니다. 손동진 또다시 권정국 믿고 있다가 권정국이 승부거리 잰다면 배당 가능성도 있어요. 저배당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까지는
함께 연다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 중배당등들은 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스컵 10경기는 관심 경주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스컵 11경주 결승 경주 참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2번 조성래 선수나 7번 양희진, 6번 김민균 이러한 선수들이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전주팀 1, 3번도 있고요. 수도권팀 4번, 5번, 6번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자들이 추이분도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이변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나윤수 기자님, 이번 경주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지역적으로 뭉치는 경주 네네. 운영으로 게임이 전개가 된다면은 저는 수도권 선수들 중심으로 네네. 배당 가능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앞선의 대열을 장악해 나가기 수월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일단 4번 최창훈 선수 초주 선행을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네네. 것 같습니다. 앞선에 6번 김민균 선수라든지 5번 임범석 선수가 대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들의 선행을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4번도 우승권 진입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경주 당시에 6번 김민균 선수와 연합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6번 김민균 선수의 선행 시속이 11초 20대가 나왔습니다. 그 시속대에서도 다리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금일 6번을 활용해만 나간다면은 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스컵 11경주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4번 최창훈 선수입니다. 요즘 훈련 파트너인 양희천 선수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스타트 훈련, 그리고 순발력 위주의 훈련 요즘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번 그 최창훈 선수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5번과 6번을 잘만 이겨간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요지의 복병 관심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1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10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광명우스컵 10경주는 5번 이제 박인찬 선수가 객관 능기를 항상 강자로 나서면서 시드 배정을 받은 강자입니다. 후착을 찾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선에서 때리고 버틸 7번 변무림, 그리고 후미권에서 마크 승부에 주력할 1번 조창인 선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광재님 어떻게 보십니까? 5번 박인찬이가 7번 변무림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박인찬이 전일 경주만 선전 펼쳐 나갔더라면 네네. 아무래도 변무림을 몰고 가서 타이밍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경주 운영에 나설 것 같아요. 하지만 네네. 전일 박인찬이 그렇게 어려운 편성은 아니었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그 점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박인찬 다음 경주를 위해서 뭔가 보여주는 경주 운영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변무림 네. 분명 활용해 나갑니다. 문제는 변무림이 상당히 좀 타이밍 시속이 어중간해요. 정말 전일도 그렇죠.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인찬이 변무림 보고 가는 볼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결국 박인찬의 후미를 마크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인데 마크랑만큼은 조창인 따라 나설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전일은 초조부담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만 금일은 확실하게 박인찬의 후미 마크에 나가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5번, 1번 주력 승부를 가져가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박인찬과 1번 조창인 선수의 천법적인 공조 예전부터 또 알고 지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똘똘 뭉쳐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번 변무림이가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7번 변무림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윤석 기자님, 7번 변무림 선수가 이번 영주 활용할 선수가 몇몇 있기 때문에 반바퀴 타이밍을 가져가고 5번이 최대한 기다리면 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일 5번 박인찬 선수도 무리한 선행 승부에 나서다가 네네.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금일은 7번 변무림 선수를 어느 정도 이식하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번 변무림 선수도 네네. 타정부터 길게 나가기보다는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해 나갈 선수들이 있습니다. 6번 한상진 선수라든지 네네. 20기 동기생이죠. 4번 김병선 선수의 기습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정도에서만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은 11초 네. 중반에 시속 정도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5번도 7번을 무리하게 넘어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7번의 승부거리가 강권일 것 같은데 반바퀴 정도면 충분히 버티기 승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7번 변무림 선수가 반바퀴 안에서만 승수를 띄우면 시속이 상당히 좋고 5번 박인찬 선수가 굳이 왕창 넘어서를 이루었습니다. 직선에 살짝 따고 들어가는 이러한 작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번 박인찬을 중심으로 해서 1번과 7번을 양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번 조창인이가 5번 박인찬을 마크하면서 선두권 진입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아닌가, 가장 유력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5번과 1번을 주력으로 놓고요. 5번과 7번은 차선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승급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